제가 토트넘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구단 운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이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음을 이제서야 고백하려 합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25년 동안 이어온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자신이 떠나기로 한 결정이 손흥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해 영국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마음 깊숙이 파고든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25년 동안 쌓아 올린 시간과 수많은 경기,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토트넘의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무대를 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시점인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 결정이 단순한 구단 운영이나 재정 문제와는 달리 오직 한 선수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름은 아마 모두가 예상했을 손흥민이었고 그와 함께한 여정이 결국 저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토트넘을 이끌며 남긴 흔적은 분명 여러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경기장을 세웠고 유럽 대회에 꾸준히 나갔으며 훈련 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토트넘을 성장시킨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클럽을 세계적인 반열로 올려놓은 건 건물도 재정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런던 북부에 손흥민이 도착하던 날 수많은 팬들로 공항은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든 이들은 토트넘이라는 이름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손흥민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품,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폭발적인 활약은 단숨에 구단의 브랜드를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토트넘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중심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입단하기 전 토트넘은 크리스털 팰리스나 풀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위권에 도전하더라도 번번이 한계에 부딪히며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게 익숙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팬덤이 폭발했고 글로벌 기업들이 협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덕분에 토트넘은 세계 10위권 클럽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떠난 지금 브랜드 가치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토트넘과의 동행을 주저하기 시작했고 팬덤은 서서히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차갑게 다가오는 불안을 느낍니다. 머지않아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싸움에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판단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10년은 단순한 기록의 집합이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정체성을 다시 쓴 여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기록한 골은 수백 개가 넘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했던 건 순간마다 담긴 상징성이었습니다. 첼시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드리블 골과 맨시티를 상대로 기록한 결승골, 그리고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본 북런던 더비의 활약. 손흥민은 경기 결과를 바꾸는 동시에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손흥민의 미소는 토트넘을 세계로 알렸고 그의 땀방울은 구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승리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토트넘이 세계적인 클럽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빅클럽들의 시선은 언제나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그동안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집요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가 리버풀의 감독을 지휘하던 시절, 그는 손흥민이 자신의 전술에 완벽히 맞는 선수라고 확신했고 여러 차례 구단 관계자를 통해 접촉해 왔습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맨시티에 입단하는 순간 리그의 균형은 무너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도 거액의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는 순간 토트넘은 흔들릴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수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심장이었고 이 구단이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손흥민은 새로운 무대를 원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더 큰 도전의 필요성을 말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뒤 그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바람을 존중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를 더 오래 붙잡고 싶었고 토트넘의 상징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은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저는 더 이상 약속을 지키는 리더가 아니었고 단순히 이익을 계산하는 경영자일 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붙잡으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영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 방식은 수많은 순간 구단을 안정시켰지만 이번만큼은 그 철학이 치명적인 벽이 되어 손흥민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떠나면서도 끝까지 구단에 이적료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클럽을 배려했습니다. 그는 팀의 전설이자 모범이었고 그의 퇴장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옥죄던 건 그가 갈 수도 있었던 목적지였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는 다시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만약 손흥민이 그들에게 합류한다면 토트넘은 리그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대신 MLS로의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그 선택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제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우승 트로피까지 안겼습니다. 그런 선수를 끝내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미국 무대로 보내야 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퇴장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 토트넘의 여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타들을 데려오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스널은 우리의 목표였던 에제를 눈앞에서 빼앗아갔고 다른 빅네임 선수들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망설임은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구단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공백은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더 이상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가 아니었고 그 순간 저는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저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온라인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지키지 못한 회장은 필요 없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팬들이 느낀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토트넘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순간 팬들은 더 이상 토트넘에서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실감과 절망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고 그 화살은 오롯이 제게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25년 동안 세운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흥민을 지켜내지 못한 순간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것은 제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은 제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 실수를 끝내 안고 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토트넘의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순간들은 구단을 지탱하는 마지막 불빛이며 그것이 제가 떠나며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